남들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에 남고 사람 많은 곳은 생각만 해도 진이 빠지시나요?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며 어딘가 내가 고장난 건 아닐까 자책해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설명합니다. 5명 중 1명,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에도 반드시 있는 이 특성은 결함이 아니라 타고난 감각이었어요. 이번엔 뻔한 위로 대신 당신의 감각이 왜 옳았는지를 하나하나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식이 있던 다음 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출근해서 웃고 떠드는데 당신은 아침부터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밤을 새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진이 다 빠져서 결국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게 됩니다. 분명 다 같이 즐긴 자리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며칠씩 방전되는 걸까요? 이게 늘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날 누군가 웃으면서 던진 한마디도 있었죠. 너 오늘 좀 예민하네? 그 말을 한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당신 머릿속에서는 밤이 될 때까지 계속 맴돕니다. 내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나? 아까 내 표정이 안 좋아 보였나? 자려고 누워서도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다시 돌려보고 계시죠? 이런 적도 있으실 겁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이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을 뿐인데 집에 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아까 내 말투가 이상했나? 그 사람은 그저 피곤한 하루였을 뿐인데 당신은 그 짧은 냉대를 몇 시간이나 마음에 담아둡니다. 남들은 몇 초 만에 그냥 흘려보낼 일을 당신은 하루가 다 가도록 붙잡고 곱씹어요. 별것 아닌 일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도무지 그걸 놓아주질 않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면 유독 더 그렇죠. 카페에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향수 냄새, 여기저기서 울리는 알림음까지 남들은 배경으로 흘려듣는 그 모든 자극이 당신에게는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그러니 집에 돌아올 즈음에는 이미 마음의 배터리가 바닥까지 내려가 있어요. 혼자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야 겨우 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정작 남들이 못 보고 못 듣는 것들은 당신 눈과 귀에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형광등의 그 미세한 소리가 유독 당신에게만 거슬리고요. 상대방 얼굴이 아주 잠깐 굳는 그 찰나를 당신은 놓치지 않고 알아챕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순간을 제일 먼저 감지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남들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보기 훨씬 전에 당신은 이미 다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당신에게 세상은 평생 같은 말을 반복해왔습니다. 예민하게 좀 굴지 마. 왜 이렇게 유난이야?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자라서는 친구나 연인, 직장 동료한테 들었을 거예요. 마치 예민함이 당신이 가진 결함이고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인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 스스로도 그렇게 믿게 됐을지 모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유별날까? 나는 왜 남들처럼 무던하게 넘기지 못할까? 남들한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새벽에 잠 못 이루고 혼자 이런 검색을 해보신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제가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 다 괜찮은 일에 혼자 무너지는 제가 어딘가 좀 고장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성격이 까다롭거나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당신은 감각의 볼륨이 남들보다 훨씬 크게 맞춰진 채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은 방에 앉아 있어도 남들이 산만큼 듣는 소리를 당신은 팔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 더 빨리 지치고 더 많이 느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훨씬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 중에 하나라도 이거 완전 난데? 싶으셨다면 이 영상은 정확히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 그럼 정말 우리가 이상한 걸까요? 이 질문, 오늘 이후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신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사실 이 상태에는 이미 정식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름을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병일까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사실 이 상태에는 이미 정식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각처리 민감성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약자로는 SPS라고 해요. 요즘은 환경 민감성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병명이 아니에요. 고쳐야 할 증상의 이름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에 붙은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왼손잡이라는 말이 병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태어난 방식을 부르는 말인 것처럼요. 예민함도 딱 그런 종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름이 붙어 있다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름이 없을 때 우리는 그걸 전부 내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럴까? 내가 유별난 걸까? 이렇게요. 그런데 이름이 생기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내 결함이 아니라 하나의 유형이 됩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 인류의 약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해요. 감이 잘 안 오시죠?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중 1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세상에 혼자 뚝 떨어진 이상한 1명이 아니라 5명 중 1명이었던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5명이 타면 그 중 1명은 당신과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은 일레인 아론 박사입니다. 1996년 아론 박사는 책 한 권으로 이 특성을 세상에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997년 감각처리 민감성을 학문적으로 정리해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평생 혼자 앓던 그 느낌은 이미 30년 전에 이름과 설명을 얻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럼 이 기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학자들은 4가지 특징으로 정리했습니다. 앞글자를 따서 DOES라고 부릅니다.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처리 깊이입니다.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당신은 끝까지 파고들어 생각합니다. 겉만 보지 않고 밑바닥의 패턴까지 읽어내는 힘이에요. 두 번째는 과잉 자극입니다. 모든 걸 그렇게 깊이 처리하다 보니 당연히 남보다 빨리 지치고 압도됩니다. 회식 한 번에 며칠씩 방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 반응과 공감입니다. 내 감정도, 남의 감정도 남들보다 훨씬 크게 느낍니다. 옆 사람의 표정 하나에 내 하루가 흔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미묘한 감각입니다. 빛, 소리, 표정, 공기의 분위기까지 남들은 못 잡아내는 미세한 신호를 예리하게 감지합니다. 이 4가지를 한 문장으로 묶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요, 남들은 720p 화질로 보는 세상을 당신은 8K 고화질로 보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보이니까 더 빨리 지치는 거예요. 화질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선명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특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물고기, 새, 설치류, 붉은 털 원숭이까지 100종이 넘는 동물에게서도 똑같이 관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민함이 정말 쓸모모 없는 결함이었다면 진화가 진작 지워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100종이 넘는 생명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자연이 일부러 남겨둔 설계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 하나만 풀고 가겠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 내향적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HSP의 약 30%는 오히려 외향형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면서도 정작 집에 오면 완전히 방전되는 그 모순 같던 당신의 모습도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볼륨이 거의 큰 사람이 사람들 속에 있었을 뿐입니다. 방금 이 4가지 중에 3개 이상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당신은
통계상 그 5명 중 1명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름이 없어서 혼자 알았던 것뿐이지 당신은 처음부터 설명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느끼도록 태어났을까요? 그 답이 당신 뇌 속에 사진처럼 찍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타고난 거라면 뇌 안에 진짜로 증거가 남아 있을까요?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뇌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연구진이 예민한 사람들의 뇌를 실제로 촬영했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어요. 똑같은 자극을 줬는데도 예민한 사람의 뇌는 더 넓은 영역이 더 강하게 켜졌습니다. 특히 남을 알아차리고 공감하고 감정을 처리하는 부위가 눈에 띄게 활발했어요. 쉽게 말하면요. 같은 노래를 틀어도 남들은 작은 스마트폰 스피커로 듣고 당신은 콘서트홀 사운드로 듣는 겁니다. 소리가 커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더 크게 들리도록 배선된 뇌였던 거예요. 당신이 더 많이 느낀 건 예민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느끼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남들은 스쳐 지나간 상대의 표정 변화,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을 당신 혼자 다 잡아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신 뇌는 남들이 켜지 않은 채널까지 함께 켜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편도체가 위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0.03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머리로 알아차리는 데는 그보다 몇 배나 더 걸려요. 쉽게 말하면요. 편도체는 공항 보안 검색대예요. 그런데 당신의 검색대는 감도가 최대로 맞춰져 있어서 의식이 괜찮아 하고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경보를 울려버립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반응하기로 결심하기도 전에 뇌가 먼저 반응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심장이 뛰고 얼굴이 굳습니다. 참을 틈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온몸이 반응하고 나중에 왜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었나 후회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건 당신이 과민한 게 아니라 경보가 결심보다 빨랐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동안 왜 나는 이런 걸 그냥 못 넘길까? 스스로를 얼마나 많이 탓하셨습니까? 그런데 넘기지 못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넘길 수 없게 설계돼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잘못 먹은 것도 아니고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그렇게 설계됐을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을 오늘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던졌던 그 모진 말들, 왜 이렇게 유별날까? 왜 이 정도도 못 견딜까? 하던 그 말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유전자까지 내려가 보면 이 이야기는 더 분명해집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를 가진 경우가 많아요. 한동안 학자들은 이걸 약한 유전자, 취약한 유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은 이걸 완전히 다르게 읽습니다. 이건 약해지는 스위치가 아니라 환경을 크게 증폭하는 스위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나쁜 물을 주면 남보다 더 빨리 시들지만 좋은 물을 주면 남보다 훨씬 크게 자라는 화초와 같습니다.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라 폭이 큰 거예요. 나쁜 쪽으로도 크게 흔들리지만 좋은 쪽으로는 누구보다 크게 피어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유독 힘든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당신에게 맞지 않는 물을 주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특성을 처음 정리한 아론 박사는 예민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것까지 알아차리고 조용히 블라인드를 내리는 사람. 남들은 눈치도 못 챈 그 작은 빛을 당신은 먼저 느끼고 먼저 지킨 겁니다. 그건 유난이 아니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알아차리는 능력이었어요. 뇌사진도 그 빠른 경보도 유전자까지도 하나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사람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설계된 사람이라는 것. 뇌가 그렇게 설계됐다는 건 이제 밝혀졌어요. 그런데 정작 이 예민함이 가장 아프게 우리를 찌르는 곳은 실험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그곳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론은 다 이해했는데 그럼 나는 왜 하필 가장 편해야 할 곳에서 제일 힘들까? 밖에서는 어떻게든 웃으며 버티다가 정작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는 순간 스르르 무너지신 적 있으시죠? 남들 앞에서는 멀쩡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말 한마디 붙이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 저녁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유독 가족에게만 못돼서가 아닙니다. 감각의 볼륨이 큰 사람에게 집은 하루 종일 켜져 있던 감각을 겨우 내려놓는 유일한 회복소예요. 쉽게 말하면요. 당신에게 집은 온종일 최대 볼륨으로 소리를 들은 귀를 쉬게 하는 유일한 방음실입니다. 밖에서는 회의실의 형광등도 사람들의 표정 변화도 오가는 말의 미묘한 온도까지 전부 감지하느라 감각을 한순간도 끄지 못했어요. 그렇게 종일 버틴 사람에게 집은 마지막 방음실입니다. 그런데 그 방음실 문이 끝내 닫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칠 곳이 사라진 사람은 결국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장면을 하나씩 떠올려 볼게요. 가족이 무심코 던진 예민하게 좀 굴지 마. 이 한마디가 이상하게 며칠을 갑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면 흘렸을 말이 가장 가까운 사람 입에서 나오면 몇 배로 아프거든요. 연인이 별 생각 없이 흘린 말투 하나가 밤새 머릿속에서 돌아가요. 상대는 벌써 잊고 잘 자는데 나 혼자 그 짧은 순간을 20번쯤 다시 돌려봅니다. 회식 자리의 웃음소리, 쨍한 조명, 서로 눈치 보는 공기가 한꺼번에 겹쳐 진이 다 빠지던 저녁. 마트 계산대 직원의 짧고 퉁명스러운 대답 하나에 집에 오는 내내 내가 뭘 잘못했나 곱씹던 그 길. 남들은 그냥 지나치는 순간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 미세한 자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받아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신은 늘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었어요. 식탁에 앉은 가족의 표정이 오늘 조금 어둡다는 걸, 친구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결이 섞였다는 걸,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무거워졌다는 걸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 그렇게 남들보다 많이 느끼니까 남들보다 빨리 지치는 거예요. 더 게을러서가 아니라 더 많이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이 예민하게 군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못 느끼는 자극을 당신 혼자 다 받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괜찮은데 너만 왜 그러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다들 못 느끼는 걸 당신 혼자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방에서 무시당한 건 당신이 아니라 옳게 작동하던 당신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차 안에 잠깐 앉아있던 시간을 죄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도 끄지 못한 채 눈을 감던 그 5분, 방문을 닫고 잠깐 혼자였던 그 밤, 화장실에 들어가 괜히 물을 틀어놓고 숨을 고르던 그 잠깐, 그건 게으름도 도피도 아니에요. 최대 볼륨으로 하루를 견딘 예민한 뇌가 스스로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오래 달리면 잠시 멈춰 열을 식혀야 다시 달릴 수 있잖아요. 당신의 그 5분이 정확히 그거예요. 사람은 방음실 없이 살 수 없어요. 당신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조용한 방 하나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지금도 가족이 다 잠든 새벽, 혼자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당신은 도망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너진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혹시 같은 자리에 앉아본 적 있으신 분은 댓글로 조용히 알려주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 예민함이 나쁜 환경에서는 당신을 이토록 아프게 했다면 당신에게 꼭 맞는 환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켜야 할 재능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예민함이 당신을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심리학이 밝혀낸 진짜 비밀은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지금까지 당신이 자신을 봐온 방식이 통째로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먼저 개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차별적 민감성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민한 사람은 나쁜 환경에서는 남들보다 더 시들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남들보다 더 크게 자라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예민한 사람은 우울이나 불안에 더 취약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예민한 사람은 위험이 더 높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남들보다 더 잘 지냈어요. 같은 예민함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예민함인데 한쪽은 상처받는 데 쓰이고 같은 예민함인데 한쪽은 남들이 못 느끼는 행복을 더 깊이 느끼는 데 쓰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뿌리는 똑같은 감각이에요. 결국 이 감각을 저주로 만드느냐 선물로 만드느냐는 당신이 어떤 환경에 놓이느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이름이 하나 더 붙어요. 벤티지 감수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은 것을 만났을 때 그 좋은 것을 남들보다 훨씬 크게 빨아들이는 능력이에요. 예민함은 나쁜 것에만 열려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좋은 것에도 활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양쪽으로 다 민감한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좋아하는 일에 몰입하는 순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대화.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그 순간을 당신은 몇 배로 진하게 느낍니다. 그게 예민한 사람의 숨겨진 특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아름다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성인 900여 명을 자세히 분석했더니 사람은 세 종류의 꽃으로 나뉘었어요. 어디서든 묻어나게 자라는 민들레가 10명 중 3명, 그 중간에 있는 튤립이 10명 중 4명, 그리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난초가 10명 중 3명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민들레는 보도블록 틈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피어나요. 물을 주든 안 주든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난초는 다릅니다. 아무 데서나 피지 않아요. 물이 안 맞으면 시들고 자리가 안 맞으면 꽃을 닫아버립니다. 그동안 당신이 자꾸 시들었던 건 당신이 약한 꽃이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난초에게 맞지 않는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대신 난초는 자기에게 맞는 자리를 만나는 순간 그 어떤 꽃보다 크고 화려하게 핍니다. 혹시 느껴지시나요? 당신은 잘못 자란 민들레가 아니었어요. 아직 자기 자리를 못 찾은 난초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저 아직 그 자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듣기 좋은 위로가 아닙니다. 2025년 영국의 두 대학이 밝혀낸 결과가 있어요. 감각이 예민한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환경과 몰입에 훨씬 더 강하게 반응하고 같은 시간을 쏟아도 남들보다 더 깊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예민함은 고장이 아니에요. 당신에게 맞는 환경을 만나는 순간 그건 남들이 갖지 못한 고성능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할 일은 예민함을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없앨 수도 없고 없앨 필요도 없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당신이라는 난초가 활짝 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곁에서 내가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일 앞에서 당신은 남들보다 더 크게 자랄 사람입니다. 평생 결함이라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당신만의 재능이었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 결함이라 믿었던 그것이 사실은 당신만의 재능이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예민했던 게 아닙니다. 남들이 못 느끼는 걸 당신 혼자 유일하게 감지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건 고장이 아니라 세상이 아직 당신에게 맞게 지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동안 무시당한 건 당신이 아니라 처음부터 옳았던 당신의 감각이었어요. 5명 중 1명, 그 예민한 한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는 남들이 놓친 위험도, 남들이 그냥 지나친 아름다움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보다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너무 많이 느껴서 힘들었던 그 마음은 사실 세상을 남들보다 더 선명하게 사랑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감각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알려주세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뇌를 가진 분들이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보세요. 여기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HSP와 내향성 그리고 신경 다양성은 어떻게 다른지 그 헷갈리는 경계를 심리학으로 나눠보는 이야기. 예민한 뇌를 의지가 아니라 호흡으로, 몸으로 가라앉히는 법. 그리고 난초 같은 당신이 지치지 않고 활짝 필 수 있는 자리를 직접 설계하는 법. 당신의 감각이 재능이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